50억 클럽 6명의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화천대유 1호 사원으로 입사한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병채 씨는 지난 4월 퇴직금 50억 원을 받습니다. 한편 미래한국당 원유철 전 대표의 부인도 화천대유 고문으로 일하며 박영수 전 특검 딸에게 화천대유가 보유한 아파트를 분양받도록 해준 목적. 국정농단 최순실의 변호인이자 화천대유 법률고문인 이경재 변호사는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은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일대에 주택 및 도시기반 시설과 구시가지인 수정구 신흥동 부지에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두 개의 개별 사업을 결합시킨 사업으로 1조 5천억 규모의 도시개발 사업이다. (2009년 10월) LH 출범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LH는 민간 회사와 경쟁할 필요 없다며 공공개발에 제동을 걸고 민간 기업이 이익이 나지 않아서 일을 안 하겠다고 하는 그 분야에 우리가 보완을 해야 됩니다. 당시 신영수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LH 사장에게 공공개발 추진의 부적절함을 지적하며 사업 포기를 종용한다. 결국 LH는 2010년 6월 공공개발 사업을 공식 철회하게 된다. 제5대 민선 성남시장 이재명 인사드립니다. 2010년 6월 성남시장에 당선된 이재명 후보는 공공개발 추진을 공식화한다. 당시 한나라당이 장악한 성남시 의회는 2011년 12월 공공개발을 위한 성남시 지방채 발행 안건을 부결시키고 성남도시공사 설립 조례안을 3차례나 부결시키는 등 공공개발을 저지한다. 이재명 후보는 정권 차원의 압박과 한나라당 시의회의 반대로 독자적인 공공개발이 불가능해지자 2014년 1월에 설립한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민간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민관합동개발을 추진하게 된다. 민간의 특혜 폭탄을 안겨준 국민의힘. 당시 새누리당이 민간개발 추진에 필사적으로 나섰으나 이재명 후보가 민관 합동개발로 공공성을 확보하자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각종 행정조치와 국회 입법을 통해 민간의 이익 확보에 앞장선다. 2012년 3월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행자인 성남의 뜰 출자자 화천대유가 5개 필지에 직접 주택 건설, 분양 사업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의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법안 대표 발의로 LH의 공공택지 지정이 중단되면서 택지 공급이 크게 위축되었고 대장동을 포함한 전국의 토지 가격 상승을 유발하게 된다. 주택법 개정을 통해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서 대장동에 건설된 민간 아파트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아 화천대유 등 민간 사업자가 폭리를 취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개발이익 환수법 개정까지 더해져서 개발 부담금을 대폭 인하하는 조치가 추진되고 2015년에는 이장우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이러한 조치를 3년 더 연장하는 법안까지 발의해 통과시켰다. 이로써 대장동 사업은 10%의 개발 부담금만 부담하는 특혜를 누린다. 국민의힘이 이러한 특혜 폭탄을 민간에 안겨주고도 왜 민간 개발 이익을 더 많이 환수하지 못했느냐고 따지는 것은 적반하장식 정치 공세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는 자금 동원력이 턱없이 부족한 지방공사가 민간의 자본을 끌어들여 대규모 도시개발을 추진하는 동시에 개발 이익의 공공환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한다. 민간 사업자의 참여 조건으로 주민수거인 수정구 신흥동 제1공단 부지 공원화 사업을 내걸어 낙후지역 재투자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을 실천한다. 이재명 후보가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고자 했다면 대장동만 개발하면 될 일이지 제1공단 조성 사업으로 민간 사업자에게
2,700여억 원을 부담시킬 필요가 전혀 없을 것이다. 통상의 개발 사업이 종료된 이후 이익을 분배하는 방식이었다면 대장동 사업은 공공의 이익을 사업 성패를 가늠할 수 없는 시기에 사전에 확정함으로써 위험을 최소화하고 이익은 극대화하는 방식이다. 공공의 사전 확정이익 보장에 대해서는 부재소 특약을 약정토록 하여 이중으로 안전망까지 설계한다. 추가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하여 청렴 서약서를 진구함으로써 3중의 안전장치를 설계한다. 뇌물을 주고받거나 협잡할 경우 계약이 해제되거나 부당이익을 몰수할 수 있다. 성남시를 통해 성남의 뜰에 주주 배당을 동결할 것과 신속하게 법률 지원 TF를 만들어 부당이익을 환수할 방법을 강구토록 한다. 대장동 개발 이익을 공공으로 환수하다. 2015년 6월 사업 공모 당시 사전이익 4,383억 원을 확정하고 이를 통해 추정 개발 이익을 공공 71%, 민간 29%로 분배한다. 2017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며 초과 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이재명 후보는 200억 원이 드는 제1공단 공원 주차장과 920억 원의 대장동 인근 배후시설 추가 건립 비용을 민간 사업자에게 추가로 부담토록 하여 개발 이익의 75%를 환수한다. 성남도시공사가 추가 배당을 포함해 총 5,520억 원을 환수하여 공공의 지분 약 50% 대비 8%의 추가 개발 이익을 확보하게 된다. 성남시 공공환수액은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된 2000년 이후 21년 동안 전국 도시개발 사업에서 부과 징수된 개발 부담금 1,768억 원의 3배가 넘는 환수 금액이다. 국민들이 분노하는 지점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어떻게 그렇게 막대한 이익을 민간이 차지했느냐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의 개발 방식이 당시의 법과 제도적 현실에서는 최선의 선택이었으나 시대의 흐름과 국민 정서에 부합하기 위해 정기 국회에서 개발이익 공공환수 3법 통과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첫 번째로 도시개발법 개정. 민간 사업자의 개발 이익을 총 사업비의 10%로 제한하여 개발 이익의 공공환수를 강화하고자 한다. 두 번째, 개발 이익 환수법 개정. 개발 부담률을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40에서 50% 수준으로 정상화시켜야 한다. 세 번째, 주택법 개정. 해당 택지를 공공택지로 구분하여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함으로써 민간의 과도한 이익을 제한하는 동시에 아파트 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이 국정감사 기간 내내 이재명 후보가 민간의 개발 이익을 막지 못했다고 비판하더니 막상 개발 이익을 제한하는 법안이 나오자 사업 추진이 위축돼 주택 공급이 막힌다고 비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 현실에도 근거하지 않은 정파적 주장에 불과하다.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정책의 올바른 선택은 피할 수 없는 과제다. 부동산 폭리를 방지하여 시장의 안정을 꾀하고 모두가 안심하고 평안하게 주거 공간을 가질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 개발 이익의 공공환수를 위해 노력하고 국민의 삶을 되짚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